그게 뭔데? 삼성선물 역대급 수수료 할인 이벤트. 역대급? 에이, 안 속아. 잘 들어봐. 딱 얘기해봐. CME 마이크로 품목 매월 100계약씩 연말까지 최대 600계약 무료고, 최대 600계약? CME 일반 미니 품목이 매월 10계약씩 연말까지 최대 60계약 무료래. 근데 무료 계약 다 쓰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뭐가 또 있어? CME 마이크로 지수 0.49불, 나머지 마이크로 상품 모두 0.8불. 마이크로 지수가 0.49불? CME 미니 지수 1.95불, 나머지는 모두 2.5불. 아, 역대급인데? 아직 놀라긴 일러. 지금 진행하는 홍콩 일본 거래소 무료 수수료 이벤트도 중복 신청 가능하다고. 와, 대박. 어때? 역대급 수수료 할인 맞지? 이런 이벤트가 가능하다고? 삼성선물이니까 가능해. 역시 삼성 선물. 삼성선물. 네, 안녕하세요. 삼성물 리서치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선물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내부 사정으로 이번 주에는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 수요일 오전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추후라도 방송 내용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이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화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우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상승,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면서 금융시장, 특히 미국 금리가 많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시장도 좀 강세가 제한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가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노이즈 우려, 중국의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주요 대규모라고 하는 주요한 회사들이 디폴트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화 약세라던가 이에 따른 상대적인 달러와의 강세, 이러한 노이즈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이라는 경계감에 미국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가 저는 좀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짚어보면 중국이 이번 주 월요일에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이라고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좀 덜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예상에 못 미치면서 부양책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키우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난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금리 상승의 상당 부분은 이 FOMC 의사록을 보면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사실 좀 깁니다. 제가 주의도 나중에 그 뒤에서 주의 문구도 기재를 해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FOMC 의사록 이후에 미국 금융시장이 이 연준의 긴축 장기화, 그리고 한 단계 더 넘어서 지금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잭슨홀 회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미국 채권 시장이 미리 좀 땡겨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다면 잭슨홀 회의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국. 제가 지금 중국 얘기를 하면서 중국 차트는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중국 우려와 관련돼서 저희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거래를 하실 때 사실 다룰 수 있는 프로덕트이 어떤 게 대표적이냐라고 하면 저는 유로 FX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우려는 유로존의 우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몇 차례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점은, 위안화가 약세라고 하는 것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고, 이는 사실상 유로존의 우려도 커지는 부분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다음 주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무역과 관련된 인사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중국 기업 27개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던 이런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올렸던 것을 해제했다. 좀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대해서 환영하는 멘트를 날렸고요. 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뭐 중국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의 이런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집니다. 사실상 미국이 이 중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패권에 좀 비견하는, 도전하는 이런 국가에 대해서 어떤 다룬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지금 중국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미국 측면에서 사실상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중국의 위기가 심화가 된다면 지금 이 G2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어떤 대만이라든가 하는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부양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미국의 어떤 대응 방식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미국의 주요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좀 위기 관리, 너무 심화되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는지도 중요하고 중국 관련된 이슈를 글로벌 선물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할 때 유로 FX가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얘기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화면 사실 처음 띄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뒤에 FOMC 의사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내용이 좀 깁니다. 하지만 제가 포인트만 짚어서 쭉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지금 미국의 금리 상승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7월 FOMC 의사록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FOMC 의사록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연준 위원들이 자신들의 견해,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연준 스태프들이 어떤 브리핑 같은 성격의 내용을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준 스태프들의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지금 6월 전망보다 지금 개선됐다, 스트롱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사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연준 스태프들은 올해 초부터 이렇게 긴축이 강화되고 결국 실업률을 높이던가 하는 수요를 줄인다면 미국의 경기가 완만하지만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이상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올해 말로 가면서 마일드한 리세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올해 적어도 올해 말 경기 침체 전망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죠. 경기 우려에 대해서 후퇴했다. 즉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있지 않다라고 전망한 것은 긴축이 사실상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요. 이는 장기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볼 포인트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자신들의 경제 전망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정책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대해서는 뭐 대부분 동의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난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투표권이 있는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했다. 뭐 이 부분은 사실상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 비둘기파 위원들은 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주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이제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누군지 알다시피 우리는 비둘기파 위원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유난히 최근에 발언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위원들이 전체 위원의 어떤 대표적인 중간의 흐름을 갖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파 위원들이 금리를 동결하자라던가 이러한 비둘기적 멘트를 나눈 것에 대해서 조금은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대다수의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 상당한 상방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긴축을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연준 위원들의 이제 중앙에 있는 의견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10년 금리가 오르고 있죠. 좀 이에 대한 분석이 뭐 경기가 좋을 것 같아서라고 하는 좀 모호한 좀 분석들이 많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의사록을 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6월 의사록과 7월 의사록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6월 의사록에 보면은 이 QT와 관련돼서 자산 축소와 관련돼서 뭐 그냥 계획한 대로 한다라는 내용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의사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앞서 6월 의사록에도 담겼던 것처럼 원래 예정대로 자산 축소를 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멘트가 담겨 있는데 추가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수의 위원들은 자산 축소가 이제 나중에 금리를 인하하는 때가 되더라도 종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제가 해석을 했나요?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보면 나중에라도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 금리는 내릴 수 있지만 장기 금리를 이렇게 내려왔던 장기 금리 상승을 제약했던 이 자산 축소를 중지하면 안 된다. 즉 연준은 장기 금리를 낮출 의도나 의지가 없다. 결국 이는 바꿔 말하면 장기 실질 금리는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 시장에 맡기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최근에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준이 더 이상 장기 금리를 낮출 의지나 의도가 없다는 점을 7월 의사록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장기 금리를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그 물가채 금리, 그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은 쿠폰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채 금리는 미국의 실질적인 어떤 명목적인 것을 제외한 실질 금리를 반영한다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미국 10년 물가채 금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가 있기 이전에는 미국의 10년 실질 금리가 보시는 것처럼 한 2%에서 뭐 3% 이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뭐 한 2.5% 내외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장기 금리를 낮추는 노력을 했죠.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미국의 10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고 이제 그 실질 금리가 좀 반등하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양적 긴축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다가 다시 이제 그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를 다시 실행을 하면서 10년 실질 금리를 또 마이너스 영역으로 낮췄죠.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또 장기 금리를 정상화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중지했고 QT를 실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실질 금리가 이제 2% 정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연준 의사록에는 금융위기 때처럼 이 양적 완화를 되돌리는 이러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장 금리를 과거와 같이 이제 2에서 3% 뭐 한 2.5% 내외로 올리겠다, 복귀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이 최근에 미국의 중장기 금리 상승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지금 7월 FOMC 의사록, 7월 FOMC 회의가 언제 있었냐면 7월 27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7월 27일 이후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또 나왔죠. 첫 번째로 미국의 GDP가 기존에 지금 1분기 때 2.0%였고 시장 예상이 1.8%였는데 결과는 2.4%였어요. 그러니까 7월 기준으로 연준에서 브리핑을 할 때 6월보다 경기 전망 개선됐고 그리고 지금 올해 말에 경기 침체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고 그런데 GDP가 시장 예상보다 높았고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7월 28일, 8월 4일, 8월 10일 지금까지 나온 경제 지표를 보면 미국의 물가는 물론 예상보다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지금 코어 PCE 그 다음에 지난 8월 10일에 있었던 미국의 코어 CPI를 봐도 물론 조금 오름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4%대요. 여전히 목표치인 2%는 많이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면 현재는 물가가 목표치보다 많이 높아도 향후에 둔화될 수 있는 예고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고용시장이 어떠냐? 지금 미국의 임금 상승률 4.4%, 미국의 실업률 여전히 3.5%입니다. 3점대 후반도 아니고 여전히 3점대 중반이에요. 즉, 긴축을 이렇게 해왔는데도 수요 압력이 약화되는 게 지금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7월 회의록에도 상당히 매파적인 견해가 담겨 있고 그 이후에 나왔던 지표들도 매파적인 시각을 거둘 아무런 지금 신호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뭐 한 세 가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더 이상 긴축을 강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비둘기적. 두 번째, 지난 7월 FOMC처럼 데이터를 더 보겠다. 아직 확정적으로 뭘 이야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긴축을 상당 기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위원이 동의하고 있어요. 심지어 비둘기적 위원도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만큼 데이터 보겠다, 긴축 장기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스탠스, 이렇다면 경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금리 올리는 요인이 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할까 하는 게 사실상 제일 금융시장이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런데 앞서도 FOMC 의사록을 보면 물가의 상방 위험이 높기 때문에 추가 긴축이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담겨 있었고 지금 8월 중에 나왔던 지표를 보면 사실상 호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는 가장 매파적으로, 특히 작년에 잭슨 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의 트라우마까지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장기금리는 긴축을 장기화하는 정도의 우려를 반영했다면, 특히 어제 미국의 2년 금리가 5%를 넘어간 것은 장기화뿐만 아니라 추가로 긴축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과 2년 스프레드 제가 이제 가끔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지난주에는 역전이 조금씩 해소되어 갔었어요. 왜냐? 10년 금리가 상승을 하고 2년 금리는 그렇게 오르지 못하니까 역전이 해소되는 과정, 긴축 장기화 우려를 반영했는데 지금 어제 미국의 2년 금리는 오르고 10년 금리는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추가 긴축까지 가장 매파적으로 생각하는 3번 경우까지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 금요일 잭슨 홀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지금 이미 미국의 채권 시장과 시장 금리는 가장 매파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로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설령 가장 우려하는 매파적인 경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원래 시장이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경계감을 나타내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설령 그렇게 매파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벤트가 일단 끝나고 나면 이벤트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호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미 우려를 선반영을 극단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더 강화되지 않는 이상 이 우려를 되돌리는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반영했던 이러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는 좀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2년 금리는 오히려 조금 내려가고 미국의 10년 금리는 사실 조금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인이 될 것이고 긴축도 장기화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연준이 실질 금리도 높일 것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스탠스를 확인했기 때문에 호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미국의 10년 금리가 내려가는 폭은 좀 제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러한 10년 금리가 너무 또 오르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승을 또 여전히 제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종합을 해보면 저는 좀 그래도 잭슨 홀 회의에 대해서 너무 매파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각 시장별로 잭슨 홀 회의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남겨주시면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